안녕하세요. 이지안 국어 이지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이라는 작품을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이 보라색 꽃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보랏빛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은요, 예쁜 빛깔과는 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요, 제비꽃과에 속하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안진뱅이꽃, 씨름꽃, 장수꽃,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작품의 이름이죠. 오랑캐꽃까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이름이 오랑캐꽃일까요? 오랑캐 나라에 피는 꽃이라서? 아니요. 오랑캐들의 애정을 듬뿍 받는 꽃이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서두를 잠깐만 봐주실래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서두를 잠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유래가 나옵니다.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랑캐의 뒷머리가 어때요? 이렇게? 뭐라고도 하죠. 그쵸? 우리가 이제 흔히 변발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보랏빛 뒷모습과 이 오랑캐의 변발 모습과 비슷해서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비슷한가요? 삶의 터전을 잃은 유이민들의 비극적 삶을 그려낸 작품 오랑캐꽃. 오랑캐꽃의 이지한 키워드는요. 첫 번째, 오랑캐꽃의 상징성. 이거는 작품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간접화법. 그럼 간접화법은요, 쉽게 말해서 남의 말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울 이 오랑캐꽃의 작품에 간접화법이 쓰였습니다. 어디에 간접화법이 쓰였는지, 그리고 간접화법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조금 이따가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세 번째, 작품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의 구조는요,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는 여러분 보시면 앞부분에는요, 객관적인 서술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왜 붙여지게 됐는지 그 유래를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화자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오랑캐꽃을 이제 화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감정 정서가요, 오랑캐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연민을 마구마구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오랑캐꽃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마구마구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구조는요, 객관적인 서술에서 시작을 하고, 여러분, 객관적인 서술에서 시작을 하고 뭐로 끝나고 있다면 화자의 감정 표현으로 끝이 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서술에서 감정 표현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한 작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여러분 여기서 싸움은요, 그냥 싸움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랑 긴 세월을 오랑캐가 싸우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맞아요. 오랑캐꽃과 우리의 역사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우리 조상들이 오랑캐와 싸우면서 살았어. 우리 조상들이 너를 불러서 오랑캐꽃이라고 했어. 너. 여러분 지금 누구를 지금 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랑캐꽃. 맞아요. 사람이 아닌데 오랑캐꽃한테 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법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여러분 이 부분 나오네요.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잠깐 언급하고 왔는데 오랑캐의 뒷머리 여러분 그쵸? 변발을 의미한다고 했죠? 왜 오랑캐 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요? 오랑캐의 뒷머리인 변발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래요. 즉 여러분 생김새의 유사성 때문에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서두의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서두의 내용은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알아? 오랑캐의 뒷머리랑 비슷하게 생겨서래. 즉 오랑캐꽃 이름의 유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서두 프롤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랑캐꽃이 되게 억울할 것 같잖아요. 아무런 어떤 관련도 없는데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이유만으로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시상의 전개에 대해서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뒤에 학습활동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서두 넘어갈게요. 1년 들어가겠습니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같단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안악이 나오죠. 안악은 여러분 아녀자, 그냥 부녀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형식적인 측면을 한번 좀 볼게요. 종결어미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같단다. 자,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이지한 키워드였죠? 맞아요, 여러분. 간접화법 드디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화법. 자, 간접화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간접화법은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요, 청자에게 전달하는 화법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뭐뭐했단다 라는 간접화법의 어미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간접화법을 사용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야, 이거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들은 이야기야. 라고 해서요. 여러분, 간접화법의 어미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하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 나와요? 곧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하게 같단다의 반복이 아니에요. 같단다, 쫓겨갔단다, 굴러갔단다 라고 해서요, 여러분. 갔어, 쫓겨갔단다, 굴러갔단다 라고 뒤로 갈수록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맞아요. 뒤로 갈수록 의미가 좀 강해지죠. 즉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점층적 표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내용 다시 갈게요. 안악도 안악내 부녀자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같단다.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해 볼까요? 돌볼 새 없이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돌볼 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도망갔대. 돌볼 사이도 없이 도망갔대요. 이 돌볼 새 없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때 상황이 매우 다급했던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래샘은 여러분 우물, 떼집,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물과 집,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이 되겠죠.
우물과 3m 전까지 다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대요.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서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대요. 여러분 여기 고려 장군님 여기 한번 잠깐 우리 역사 공부를 좀 하고 가실까요? 고려 장군님 여러분 혹시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나요? 고려 시대 장군 이름하여 윤관 윤관이라는 고려 시대 장군은 무슨 일을 했죠? 맞아요. 함흥 일대에 여진을 정벌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구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고려 장군님은 여기서 고려의 장군인 윤관 장군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봤을 때 쫓겨간 대상은 여진족들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 봤을 때 여진족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고려 장군 윤관이라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 잘 하고 있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만 더 갈게요. 힘내세요.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무지무지는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몹시 거칠고 우악스럽게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고려 장군님, 고려의 윤관 장군이 몹시 거칠고 우악스럽게 쳐들어와서 여진족들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가랑잎처럼 여러분 처럼에서 뭐가 쓰였어요? 맞아요. 직유법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굴러갔대요? 가랑잎처럼 굴러갔대요. 가랑잎처럼 여러분 힘없이 마구마구 흩날리면서 굴러갔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진족들의 처량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의 내용은 뭔가 되게 많았어요. 간접화법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안악 도레셈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시어 의미 아셨으면 좋겠고요. 고려 장군님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관 장군이랑 연결시켜 보시고 이때 오랑캐는 여진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의 내용은요. 고려가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오랑캐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연 넘어가겠습니다. 자, 2연 가시면요, 여러분.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여러분 2연 넘어가겠습니다. 자, 2연 가시면요, 여러분.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여러분 골짝은요. 골짜기 아시죠? 골짜기의 줄임말이에요.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름이 모여서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자, 구름이 흘러갔대요. 구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에서 구름이 흐른다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름이 모여서 콜짝콜짝을 구름이 흘러요. 시간이 흘렀는데 얼만큼 흘렀대요? 100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서 흘러갔나? 여러분 그냥 1, 2년이 아니라요. 100년이 몇백 년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까 전에 역사적 사실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이렇게 쫓겨나게 했죠. 그 역사적 사실이 아주 오래 몇백 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즉 역사적 사실이 상당 기간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연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세월이 흘러갔다. 덧없이 오랜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3년 갈게요.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자, 너 계속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오랑캐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을 받지도 않았어.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오랑캐 꽃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오랑캐 피 한 방울도 받지 않았는데 오랑캐 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랑캐 꽃이 억울한 이유.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어.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야. 즉 혈연 관계가 아님. 누구랑? 오랑캐와. 오랑캐 꽃은 오랑캐와 혈연 관계도 아니야. 근데 이름이 오랑캐 꽃이래.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쵸? 게다가 너는 돌가마도 그리고 털메투리도 모른대요. 돌가마, 털메투리, 시어의 의미를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돌가마는요, 여러분, 돌로 만든 가마를 의미하고요. 털메투리는요, 털로 만든 신발을 의미를 해요. 이 두 시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진족들이 사용하는 가마, 여진족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즉 여진족의 삶과 관련된 것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랑캐들은 오랑캐꽃이 이런 것조차 모른대요. 오랑캐의 피 한 방울도 받지 않았어요. 오랑캐의 삶과 관련된 물건인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오랑캐는 모른대요. 그런데 이름은 오랑캐꽃이래요. 오랑캐꽃이 참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슬프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보렴, 오랑캐꽃이라고요. 자, 여러분 햇빛이라는 시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햇빛은요. 대부분 시에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예요. 게다가 햇빛은 밝죠? 따뜻하죠? 그래서 특히 식물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일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자는요, 이 햇빛을 가려주겠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봐. 햇빛이 있으면 울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햇빛은요, 오랑캐꽃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햇빛이 어떤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부정적 소재로 쓰였다라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햇빛은 항상 따뜻하고 밝은 거, 좋은 거 이러니까 얘는 좋은 느낌의 시어, 긍정적인 시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두 팔로 햇빛을 내가 막아줄게 라고 해서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적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시적 화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 마구마구 느껴지시나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햇빛을 막아줄게. 괜찮아. 울어봐. 괜찮아.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랑캐꽃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보렴. 여러분 여기 렴.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보렴. 여러분 이 렴이라고 하는 어미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의 명령과 허락의 의미를 가집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의 명령과 허락의 의미를 갖는 어미예요. 그래서 역시 오랑캐꽃을 뭔가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화자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지금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아이고, 다시,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왜 이럴까? 오랑캐꽃. 그 다음에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보렴, 오랑캐꽃. 자, 여러분 지금 오랑캐꽃이라고 해서 오랑캐꽃이라는 어떤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그쵸? 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끝맺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끝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또 잡고 가셔야겠죠, 여러분. 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랑캐꽃, 오랑캐꽃, 오랑캐꽃. 여러분 어쨌든 반복이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율을 형성해주는 효과는 당연히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끝이 뭐예요? 오랑캐꽃. 너는 돌감아도 털매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보렴, 오랑캐꽃. 우리가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오랑캐꽃이라는 시적 대상에 집중하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시적 대상에 집중하는 효과까지 잡고 가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년의 내용은 뭐였어요? 화자의 어떤 감정이 마구마구 드러나는데 그 감정의 내용은 뭐였어요? 연민, 공감, 동정 이런 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는 부분. 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하면 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하나 빼먹었어요. 뭐예요? 맞아요. 오늘의 이지한 키워드 첫 번째가 뭐였었죠? 네, 오랑캐꽃의 상징적인 의미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이 시가 쓰인 시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1930년대에 쓰인 작품이에요. 1930년대라고 하면 맞아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가 되겠죠. 자, 이 작품에서는요. 잘못된 꽃의 명명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슬픔이 드러났잖아요. 이것을 시대랑 관련시켜 본다면 일제에 의해서 강점당한 조선 민중의 억울함, 비통함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고려 장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여러분 오랑캐는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고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오랑캐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1930년대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 민족은 그 옛날의 오랑캐들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즉 오랑캐꽃의 상징적인 의미는요. 고려 군사에 쫓겨서 삶의 터전을 잃은 여진족의 비극적인 삶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일제의 탄압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표상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랑캐꽃의 상징적인 의미는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은 변했지만 강 건너로 쫓겨서 가랑잎처럼 굴러갔던 여진족의 운명이나 일제강점기면 오랑캐꽃의 상징적인 의미는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은 변했지만 강 건너로 쫓겨서 가랑잎처럼 굴러갔던 여진족의 운명이나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활동 우리 좀 같이 정리해 볼까요? 1번. 이 작품의 맨 앞에 놓인 긴 세월을 전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 맨 앞에 프롤로그 서두 부분에서 뭐 했죠? 맞아요.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연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앞으로 시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환기해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환기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불러일으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 이 작품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고려 장군이라는 식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었죠. 내용이 어땠었죠? 고려시대 장군 윤관이요 여진족을 몰아냈어요. 동북 구성을 쌓은 일을 연상시켰습니다. 즉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랑캐가 우리나라 땅에 머물렀던 것과 제비꽃이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 갈게요. 마지막 행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말해봅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마구마구 폭발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죠.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보렴, 오랑캐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자가 오랑캐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시가 쓰인 1930년대, 즉 나라를 땅을 잃은
우리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처지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자는 오랑캐꽃에 공감을 느끼고 연민을 느낄 것 같아요. 오랑캐꽃이 굉장히 억울한 오랑캐꽃인 것처럼 우리 민족도 역시 비통한 민족이기 때문에 화자는 더 쉽게 이렇게 오랑캐꽃에 공감과 연민을 느껴서 울어봐, 내가 햇빛 막아줄게 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쌤과 함께하는 이지한 국어, 여러분 오늘의 출석 퀴즈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아마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이 시는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OX, 뭘까요? 2번, 이 시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 화자의 경험을 연관지어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OX. 뭔지 잘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출석 퀴즈 답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리한 내용, 오늘 배운 내용, 이지한 찐 포인트 정리 각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을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습은 꼭 해주시고요. 자, 문학이 이지해지는 그날까지 이지은 선생님과 함께해요.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의 꿈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